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깊은 이해심과 넓은 마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 독하게 행동하는 건 욕심이 많다고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물론 저도 세월이 흘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세상 사건들에 대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강해졌지만 그럼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고 독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보아도 이것 때문에 노후가 망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되어간다는 말처럼 섬세해지고 약해진 마음을 틈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챙김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노력과 희생으로 모은 우리의 재산,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부 맡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 여길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평생을 통해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선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접수받은 김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맡기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김할머니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비록 작은 집에서 살았지만 도로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그 땅은 할머니에게 가장 큰 소망과 같은 존재였죠. 남편은 성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아들만 셋이라는 가정은 마치 4명의 남자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들 모두 먹여 키워 장가도 보내고 남편은 세상을 떠난 후 김할머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김할머니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김할머니는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그 땅 위에 5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7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룬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장남은 엄마에게 건물 관리를 맡겠다고 나섰지만 그의 경영 능력은 한계가 있었어요. 사실 김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로또 같은 기적을 유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장남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남은 건물 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물을 담보로 건물 3층에 큰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관리 실패로 인해 재정적 부담은 계속 증가했죠. 결국 건물은 빚 때문에 팔려나가고 김할머니가 오랜 시간 모아둔 노후 자금도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김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이라는 극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와 재산 사이의 줄다리기 같은 이야기. 세상은 종종 믿음보다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맡기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한 배에 2명의 선장이 타고 뱃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성이 깊다 해도 그들의 판단과 삶의 방향은 부모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노년기에는 모아둔 자산을 잘 관리하고 남은 삶의 시간에 돈을 잘 분배하는 게 큰 목적이지만 젊은 자식들은 자산을 키우는 데에만 혈안이기 때문이죠. 물론 젊은 나이에 도전적으로 사업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사업 자금이 노년기에 부모 돈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양날의 검처럼 자식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독해져야 합니다.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면서도 자식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은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 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마치 숲속의 모든 길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때때로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일부는 반드시 감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독하게 재산을 숨기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마치 쓸쓸한 섬에 혼자 남겨진 것과 같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이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 각자의 정원에 물을 주듯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노년기 때 우리가 또 지독하게 지켜야 하는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의 한 구절 읽어드리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수명이라는 개념에 얽매이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요양원에 누워 장수하는 것보다 100배는 잘 사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이들이 물질적 성공, 즉 돈을 추구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았다. 건강과 웰빙, 사랑과 관계, 정신적 만족감이 그것이다. 특히 건강은 그 중에 최고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게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건강에 관한 조언은 마치 오래된 책의 먼지처럼 흔하고 지루할 정도로 많이 왔을 테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꾸준히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꾸준히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다. 실천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건강을 지나치게 거창하고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마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냥 밖에 나가 걸어라. 이 단순한 행동이 현실적으로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가장 놀라운 효과를 주는 기적 같은 운동법이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걸어라. 걸으며 음악을 듣던, 사색에 빠지던 무엇을 해도 좋다. 그냥 우선 걸어라.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건강도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노년기에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죽어라 이래서 재산을 남겨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최고의 선물은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다. 이는 자식들이 부모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결국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삶의 마지막 장을 우아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는 물이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여정의 마무리이다. 부모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이고 그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며 이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여기까지 노후 챙김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땠나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요. 감사합니다.